자, 다음은 3편 부동산 감정 평가론입니다. 평가론의 그 편 제목을 보시면은 뭐 1장, 2장, 3장에서 1장은 감정평가 기초이론, 2장은 감정평가 3방식, 4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감정평가 전체에서는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되고, 뭐, 거기서 가장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2장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이 3방식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많이 오면은 두 문제, 그 다음 설명 문제가 또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한 문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그 2장을 뺀 나머지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많이 해 놓으시고, 2장에서 감정평가 그 3방식에 대한 것은 설명 문제죠. 설명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시면은 감정평가 6문제 중에서도 4문제나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60페이지 됩니까? 예. 그래서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2번이죠. 예. 2번에서 260페이지 자, 문제 2번 가보죠. 자, 2번에서 이 법률 사항의 용어 정리로서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5번이 있는데, 자, 5번에서 적정 가격이라 하면 정부가 이때 정책 목적 쭉 하기 위해서인데, 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 해설을 참고해서 가는데, 그 261페이지 해설을 보시면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5번은 그냥 말 자체가 좀 맞지 않죠. 정부가 지문 5번 보시면은 적정 가격을 하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게 참 맞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때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저리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이 문제 지문 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 자, 워낙 이것이 이제 법이 비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예. 이런 거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됐습니까? 예. 자, 됐습니까? 이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거는 법이죠. 예. 법에서는 조금 전에 했다시피 그것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예.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똑같은 경우인데, 후사한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다라고 하는 용어로 썼다는 것이죠. 자, 되겠습니다. 시장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해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 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때 문제 3번을 보시면은 3번의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이죠. 필요성인데, 이 지문 2번에, 부동산 가치 향상 요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형성 요인은 뭐다?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뭐다? 일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예, 개별 요인이 있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일반 요인은 뭐다?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단위에서 뭐다? 이때 보면은 뭐다? 이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지역 요인에서 뭐다? 그 지역의 자연 조건, 또 그 지역 내에서의 또 일반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요인은 뭐다? 역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죠.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지역에 따라.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의 일반 요인을 말하고, 이거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상태에서 일반 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때, 자, 이때 보니까 강남구에 대한 것.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일반 요인과 그 다음에 강남구의 일반 요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개별 요인에서 토지의 개별 요인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개별 요인이다. 다 다르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다 이러한 요인들이 뭐다? 항상 뭐다? 이때, 자, 일단은 뭐다? 단순하다,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다. 또, 서로 또 뭐다? 가변적이다, 불변적이다.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죠. 없다가 서로 생기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뭐다?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호 뭐다? 연관성이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반인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이때, 이 경우에, 자, 문제 4번을 보시면 뭐다? 4번은 정답 5번이죠. 예. 질문 5번에, 질문 5번. 9번 평가란 일처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물건 일부만 평가하는 것은 뭐다? 9번 평가다. 9번이다.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번 평가죠. 9번 평가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볼까요? 예. 자, 이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이 20층짜리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10층까지, 자, 그래서 1층에서 10층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층부터 20층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우리가 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은 하나인데, 자, 그래서 용도가 서로 다르죠. 용도가. 그러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인데 용도가 다르면 가치도 다르겠죠. 그럴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구분 평가를 하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라. 자, 그것이 구분 평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밑에 해설을 참고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충분히 되겠죠. 자, 여기서 지문, 예, 다음 페이지에, 문제 5번하고, 문제 6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다. 일단 문제 5번에서는, 정답이 3번, 부분 평가이고, 그 다음에 이때, 문제 6번에서는 정답이 4번으로서, 독립평가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 문제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고서 그 내용상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답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의 내용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상호 결합하여 일처리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만, 전체 기준으로 토지만. 자, 5번에서 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뭐 건축물에 서 있으니까 근부지겠죠. 그때 이제 여기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죠. 그래서 이거 전체입니다. 전체.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동산이죠.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죠. 서로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동산이 현재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또 상호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다. 됐죠? 근데 이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평가한다. 토지만. 그래서 토지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다. 전체 중의 부분이죠. 그래서 뭐다? 부분 평가다. 자, 그 다음 6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인데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토지 평가한다. 이건 뭐다? 지금 6번이 되겠습니다. 예, 6번도 뭐다? 현재 뭐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현재 일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예. 마지막 부분에 부동산인데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토지만 평가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만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 없다? 건물이 없는 상태로. 그러면 뭐다? 이 경우에 건물이 서 있었을 때는 뭐다? 이 토지가 건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부지를 나지로 전제해서 하는 평가를 말한다. 그것을 독립평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 내용이 다르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전체 중에서 일부만 평가하니까 뭐다? 부분평가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데 건물은 이용하지 않겠다. 이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건부지 상태가 나지 상태로 전제로 해서 한다. 그래서 나지를 전제로 하는 평가를 우리가 말한다? 독립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예.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예, 갑니다. 예.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문제 8번 다음 페이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분하게 뭐다,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1장에서 출제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두 득점 가능합니다.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입니다. 아주 뭐 많은, 세 문제 정도 출제되면 정말 좋죠. 왜? 세 문제 사실 여러분이 모두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문제 8번에 보시면은 8번에 자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1번 자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맞죠? 1번 맞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평가. 자 1번이 뭐다? 구분평가 되겠죠? 예.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뭐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2번은 자 두 개 이상의 평가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때 용도상 두 개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때는 뭐다? 그냥 전체를 평가해야 되겠죠? 일괄평가. 일괄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 자, 원래 일부만 평가하지 않는데 특수 목적 합리적 조건이 수반된다면 그 일부만 평가한다. 뭐 당연히 뭐다? 부분 평가가 되겠죠. 네. 질문 4번 복합 부동산의 경우 건보지 상태로 각각 독립 토지와 독립을 구분해야 한다. 자, 이것도 뭐다? 건보지와 토지 각각 구분해서 한다. 자, 이때 자 어릴 때 뭐다? 복합 부동산이니까 이때 역시 부분 평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토지, 건물지 평가하고, 또 뭐다? 건물 평가하고, 전체적 일부만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 5번. 토지 병합.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병합 분할 평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번. 자, 10번에 보시면 정답 1번. 자, 거기에서, 예. 10번에, 자, 옳은 것인데, 자, 첫 번째 점 보기 보니까, 일필지 토지,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인 도시기획선의, 기획시설에 저촉돼서 수용될 경우, 그 저촉 부분이죠. 그 저촉 부분을 보상평가한다. 전체적인 일부죠. 이거가 이제 부분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니은, 자,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외곽지의 용지보다 가격이 더 높은 현상,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다. 항상, 예, 거기서 보니까 이때, 기회비용, 그렇죠. 기회비용 원칙. 항상 가격이죠. 항상 가격에는 모든 가격에는 그 기업의 기회비용이 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면 지가가 높고, 그 다음에, 외곽지 지가가 낮다. 그것도 역시 기회비용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도심 지가가 높으니까 나는 외곽지 가서 살겠다. 도심이 높은 지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외곽에 가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죠.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지불하는 그 대가 속에는 도심의 가격을 갖다 포기한 기회비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냥 가격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다 반영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 5번, 네. 자, 기존 시점에 대한 것이죠. 기존 시점보다 이때 1번이 가장 중요하죠. 기존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를 말한다. 예. 자, 그 다음 질문 5번 정답 가서, 예. 기존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로 작성, 이건 아니죠.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 완료 일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 대신에 뒤에 부분 맞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책임 시점을 분명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 시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내용, 그 감정평가서를 실제로 작성 관련 일자 이 부분이 틀린 것이고, 뒤에 부분의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점은 평가사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부동산이 언제 평가가 됐느냐, 언제 평가를 기준으로 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그 다음 12번. 예. 12번에서, 그냥 1번. 자, 12번의 지문 1번도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무려 2번이나 이 지문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기존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잘못됐죠.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이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급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격 조사를 할 수 없으면 평가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소급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에 한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이때 보니까 2005년도 5월 달에 특정 공공시를 갖다가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김포시다. 김포시의 외곽지에 대해서 이제 신도시로 금단이다. 금단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라고 이렇게 정부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때, 그래서 2010년도 그냥 편의상 5월달부터, 예, 보상이죠. 보상을 갖다가 이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도시로 개발되는 토지를 갖다가 정부가 수용이죠.
그래서 수용 시 토지에 대해 뭐다 뭐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때 보상할 때 그러면 뭐다 2010년도에 보상한다. 그럼 2010년도 기준으로 2010년도에 토지 가격 기준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바로 나기 전에 그냥 평당 이때 50만 원이었다 칩시다. 토지 한 평당. 그럼 신도시로 발표됐다 하면 이거 뭐에서 평당 300원을 엄청 뜰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2010년도에 보상할 때 평당 300으로 300 기준으로 해주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요거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발표 직전에 시가 기준으로 해주죠. 그래서 그러면 보상 시점이 현재 10년도죠. 발표는 5년도 했습니다. 그럼 이 10년도에는 10년도에서는 과거 5년 전에 이 지역에 대한 토지나 또 건물 가격들을 갖다가 알 수 있어야, 조사가 가능해야 보상할 수 있죠. 이 당시 가격, 이거 모르면은 이거 얼마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보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 보시면은 이때, 자, 12번에, 시문 1번을 다시 봅니다. 기존 시점이 미래에 정해진 때, 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정해졌죠. 왜? 이때 발표이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때 이미 결정돼 있죠. 10년도 현재 보상 시점은 이거고, 여기가 기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년도에서 5년도에 금단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알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소급.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소급한다. 해서 소급 평가를 할 수 있다. 됐죠? 예.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지죠.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지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해 줍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공시하죠. 하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시지가만 가지고서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공시지가 이상,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보상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많이 이제 얻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또 데모를 많이 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예. 13번은, 가치와 가격에 대한 개념인데, 자, 가치는 뭐죠? 예. 그래서, 재화의 소유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느끼는 만족도, 또는 효용성 우리가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예. 자, 13번에서, 예. 자, 13번의 정답은 5번 됩니까? 예. 그래서, 예. 가치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다 하는 개념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이제 이때, value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 우리가 pri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가치는 재화를 가지고 온 사람, 소유자의 효용, 만족. 소유자의 효용, 또는 우리가 만족을 말합니다. 만족. 됐죠? 자, 현재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만족도, 그게 가치. 근데, 이 효용 만족도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효용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주관적이다라고 말하죠. 자, 현재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은 만족하지만 다른 제3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보다 더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화이더라도 당사자에 따라서 뭐다? 만족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 뭐다? 주관적이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치를 화폐 단위죠. 그래서 화폐의 단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가격, 뭐 돈으로 금액으로 그냥 뭐 1억이다, 2억이다, 10만 원이다, 5만 원이 되는 이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구체적 가격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뭐다? 구체적이다 하는 것이죠. 됐죠? 예. 자, 백화점 오시면 보니까 뭐다? 이때 뭐 셔츠가 10만 원이다. 그럼 그 똑같은 거 10만 원짜리 셔츠를 갖다가 A가 사더라도 10만 원 지불하고 B가 사더라도 10만 원 지불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또 이제 뭐 객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가치화기인데 요 사이는 이런 것들 갖다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고 물론 뭐 대개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치가 높을수록 뭐다? 가격도 비싸지는 경향이고 가치가 낮을수록 뭐다? 가격도 싸지는 경향입니다. 됐죠? 예.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어차피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뭐다? 가격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다? 가격은 뭐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치하고 화폐 가치가 서로 반대가 되죠. 따라서 가치와 가격은 뭐다? 서로 비례하는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서 지문 5번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도 상승하고 그다음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도 상승한다. 예. 그 앞부분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치도 상승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학자들은 뭐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다?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대부분의 뭐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비싸지고 가치가 낮아지면 가격도 싸진다라고 해야 맞지. 가격이 뭐 비싸진다라고 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비교를 예를 들죠. 다이아몬드마다 가격이 대단히 비싸죠. 근데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죽고 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가치가 높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공기, 우리가 맨날 숨쉬고 있는 공기죠, 이거. 자, 공기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살 수가 없죠.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면 공기라고 한 것은 대단히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공기를 여러분 숨을 들이쉬고 마실 때마다 대가를 지불한다, 가격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니까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치가 무한대인데 가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이때 이제 요 양자, 가치와 가격이죠. 가치와 가격이 뭐다? 단기죠. 단기하고 장기. 그래서, 단기에는 서로 괴리되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뜻입니다. 알겠죠? 가치와 가격이 단기에는 일치되지 않느나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문제가 또 14번에 있습니다. 14번에 1번이죠. 내구재는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문 2번 가죠. 정답은 1번이고, 예. 그 다음에 2번에 가치와 가격은 경쟁관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 장기적으로. 단기에는 괴리되는 게 맞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 맞고, 예. 그 다음 밑에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시장 가격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뭐다? 그냥 시장 가치는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그 있죠. 시장 가치란 시장에서 대칭적 정보하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누가 평가한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다. 또 시장 가격과 시장 가치를 갖다가 정달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내 건물 앞으로 이제 그때 치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20층짜리 건물 보고 그냥 육안으로 이 건물은 한 200억의 가치에 있겠군 이렇게 말하는죠. 그다음에 중개사는 210억에 거래됐다. 그럼 중개사는 중개사가 말한 210억 뭡니까? 시장 가격이고 감정평가사가 말한 200억은 시장 가치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시장 가격은 누가 더 잘 압니까? 중개사가 더 잘 알죠. 자기가 중개 거래해 줬으니까 거래된 금액 알죠. 자, 동그라미 3번 시장 가격이란 양자간의 실제로 뭡니까? 거래된 금액. 거래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중개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중개사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중개사가 더 잘 알고 시장 가치는 누가 더 잘한다? 감정평가사가 더 잘 알죠. 그 사람 그쪽 전문가니까.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15번. 15번 정답만 확인하죠. 3번. 지문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아니죠. 가치 가격보다 단계적으로 결의됩니다. 일치하지 않고 장계적으로 일치됩니다. 됐죠? 네. 쉽게 정답할 수 있는 것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16번. 예, 보니까 4번입니까? 예. 자, 예, 부동산 가치하고 지금 이거는 부동산 가치하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부동산 가치라는 것과 부동산 가격 자체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장래, 미래죠, 미래의 유무형적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우리가 부동산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됐죠? 자, 부동산 가격은 가격은 과거에 지불된 금액을 갖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 말하죠. 자, 이게 소리 다 배웠죠? 유형적 이익은 뭡니까? 임대료 수입. 이건 정신적인 만족감. 됐죠? 예. 또, 장래다, 미래, 과거다, 장래, 미래. 또, 이건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이건 과거 값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5억을 주고 아파트 한 채 샀다. 그 5억은 가치다, 부동산 가치다, 부동산 가격이다. 과거에 줬을 때 부동산 가격이죠, 그것은.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4번 가보면은 4번에 이거 마찬가지죠. 예. 일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 예. 똑같습니다. 예.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도 단기에는 단기에는 괴리되지만 나중에 일치되는 경향법입니다. 됐죠? 예.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예. 그냥 가치와 가격보다 단기에는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치된다. 똑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17번이죠? 17번에, 아까 여기서 17번에. 17번에 정답 정답 3번입니까? 예. 예. 이거는 부동산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 과거 값입니다. 3번, 예. 이게 출제가 돼서는 25일 때, 예.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저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예. 18번, 예. 18번 보시면은,
자, 18번의 정답 1번. 자,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존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죠. 예.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이걸 결정한 기준이 된 날짜. 예. 그것을 말합니다. 틀리고,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0번 볼까요? 예. 20번. 자, 내용을 알면은 뭐다. 정말 쉽습니다. 예, 누구든지 득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에서 정답은 뭐다? 1번. 자, 부동산 가격은 뭐다?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 아니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죠. 1번. 예. 가격과 임료죠.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다? 이게 뭐다? 원본. 원본에 해당되고, 예. 이게 뭐다? 과실, 열매. 그래서 가격과 임료는 뭐다?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네. 자, 그 다음에 가서 23번. 자, 23번의 정답은 뭐다? 3번. 자, 23번은 뭐다? 가치 발생 요인이죠. 그렇죠? 예. 자,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 향상 요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있죠. 하고 구분하는 문제. 됐죠? 예. 그래서 가치 향상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형이 동생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을 그래서 광역적, 지역적인 단위에서 일반 요인과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뭐다? 이때 우리가 효용성인데, 일반 재화들은 뭐다? 효용성인데, 부동산에서는 그냥 우리가 유용성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일반 재화들일 때는, 재화들에서 뭐다? 허용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족도. 부동산에서는 뭐다? 유용성. 주거용은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비용성. 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용성이다. 그래야 유용성이 좋아야 뭐다? 예,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또 살 능력이 돼야 되겠죠. 이었어요. 또 그다음에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처럼 뭐다? 공기처럼 이거 뭐다? 공기는 뭐다? 가치는 뭐 안 되죠. 근데 가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뭐다? 흔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다? 그냥 희소성이 아니고 상대적 희소성이다라고 말하죠. 절대적 희소성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희소성이 뭐다? 너무나 뭐다? 없다. 그럼 뭐다? 없다. 희소성이 뭐다? 극단적이다. 하면 뭐다? 이건 뭐 가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냥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있죠. 고려청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몇 개고? 고려청자 아시죠? 실물은 한 번도 못 봤겠죠. 사진으로만 이제 옛날에 국사책 같은 데 이렇게 실력의 사진으로. 예. 우리 때는 또 그때는 다 흑백이니까 요즘은 국사책은 다 칼라죠. 예. 하여튼 옛날에 그 국사책에 이제 흑백 사진 고려청자 정도, 번 정도 가는데 인터넷에서는 칼라도 있겠지만 예. 현재 고려청자 우리나라에서 몇 개쯤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나 정도. 전문가들은 한 7개 될 거다라고 하는데, 뭐 하는 전 4개 정도. 그러니까 좀, 하나는 국가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예. 국립박물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다, 삼성 그 이건희 회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양반에 이제, 고려청자를 갖다가 살 때 그 당시가 내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80년대인가 90년대쯤 됩니다. 제 기억으로. 예. 그때 사들일 때 고려청자를 얼마에 주고 샀느냐? 그 당시 돈으로, 예, 돈으로 20억 주고 산 거, 20억. 20억을 주고 산 거라고. 지금 돈 같으면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 20억이 고려청자의 가치냐? 아니지. 왜냐? 고려청자는 뭐다? 극단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거죠. 중국에 뭐 한 4개, 많으면 7개. 그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그건 뭐다? 고려청자는 뭐다? 시장이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거 20억 주 샀나? 그거는 경매 가격이고.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뭐다? 딱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 시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20억 사겠다, 20억. 어제 20억, 지금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건 우리가 시장 가치가 아니죠. 경매가. 경매가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요즘에 그런 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낮쯤이 되면은 골동품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하죠. 그건 감정평가 아닙니다. 그냥 골동품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냥. 예. 그런 것들은 왜 감정평가가 아니냐면은 아까 우리가 감정평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가 시장성이죠, 시장성. 근데 그런 골동품들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희귀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단지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나 20억 주겠다. 50억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거라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원하는 가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희소성, 그게 희소성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전성이죠. 이전하기 쉬워야 된다. 이때 이전성보다 소유권 이전을 말하죠. 자, 일반 재화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팔 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재화들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팔 수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들고 다니면서 팔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왜?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전성은 뭡니까? 해서, 예, 소유권 이전을 말합니다. 또는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 4가지들이 모두 충족이 될 때 가격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23번, 예. 23번에 3번 갑시다. 질문 3번 가격 발생 요인은,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맞습니다. 하나만, 그게 잘못됐죠. 하나만 있어도 발생한다. 아니죠. 모두 다가 충족이 되어야 발생한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전성이 없는데 틀린 거 아니냐? 아니고, 이게, 요 3가지죠. 이 3가지는 일반 재화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부동산까지 합치면 이게 이전성까지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도 일반 재화에도 적용되는 이때 가격 발생 요인이다.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24번, 24번에 4번이죠, 예. 자, 4번에 보시면 이때,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경제 상황이 인합하지 않는다. 아니죠. 전국적인 상태 전국적 사회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다. 지역 요인도 마찬가지로 했죠. 자연 조건과 그 다음에 이때 일반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사회 경쟁 요인 다 맞습니다. 경제적 요인 다 맞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5번.
25번의 정답은 뭐다? 2번. 예. 자, 이번에 보시면 뭐다? 유효 수요란 뭐다?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죠. 유효 수요가. 구매 능력, 지불 능력, 구매 능력까지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우리가 수요 공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지역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까?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은 자, 일단 또 다른 형태의 테마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